담쟁이라. 이거는 나무 이름이지. 이거는 일종의 자연물 아니야? 담쟁이라고 하는 자연물을 보고 그 시상을 떠올렸나 보네. 저것은 벽이라. 이거는 아무래도 소재에 해당하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것은 이라고 하는 그 지시어를 활용하고 있고 벽이라고 해가지고 명사로 시행을 끝냈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소재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네.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응? 벽이라고 시어가 반복되고 있구만. 이러면 강조의 효과가 있게 되지.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보통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체념, 포기, 좌절의 마음을 갖다가 드러낼 때 나오는 말이지. 그도 그럴 것이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굳건한 장벽으로 인식될 때가 많아. 벽이 가로놓이면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 그러다 보니까 체념, 포기, 좌절의 의미로 벽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느낄 때라. 여기서 우리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를 포함한 시적 화자일 거야. 우리가 벽에게서 어쩔 수 없는 것을 느낀다라고 했다면 이때 벽과 우리는 일종의 대립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때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거지. 그만큼 우리에게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이 체념, 포기, 좌절의 대상으로서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 담장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담장이가 그 벽을 오른다네? 그런데 이때 이 벽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하고는 대립적이야.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벽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전, 싸움, 극복의 의지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담장이와 우리는 대립적인 태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체념, 포기, 좌절의 마음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담장이는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더욱이 담장이는 말이 없다 그랬어. 이것은 결국 말보다 행동이 우선하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거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담장이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것 같아. 인격이 부여된 존재로 보이네. 그렇지. 담쟁이는 벽을 타고 오르는 그런 특성을 보이잖아. 그런 담장이의 특성이 도전, 싸움, 극복의 의지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태도, 자세로 표현된 거야. 물 한 방울 없고 씨알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병이라고 말할 때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생명이 없는 죽음과도 같은 상태인 거잖아. 그런데 이것은 벽이 갖고 있는 속성이잖아. 아, 그래서 여기 절망이라고 하는 시어가 쓰였구만. 결국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죽음 또는 어둠의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때 이 이련에서 그 벽이 체념, 포기, 좌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존재잖아. 절망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더 심화되고 있는 거지. 이련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우리일 거야.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연의 요 두 행은 1년에 이 세 행을 갖다가 반복하는 듯 하면서도 변주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 담장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담쟁이가 앞으로 나아가네. 직진성을 보여주는구만. 이련에서는 벽을 오른다라 그랬으니까 상승의 이미지로 담쟁이를 표현했다면 이연에서는 직진성의 이미지로 담쟁이를 표현한 거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담쟁이가 도전, 싸움, 극복의 의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네. 그런데 여기 또 서두르지 않고 그랬어. 이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급하지 않고 인내를 갖고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역시 이 부분에서도 담쟁이가 인격이 부여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네. 역시 일련과 마찬가지로 절망이 벽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데 비해서 담쟁이는 앞으로 나아간대. 이것은 정반대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윤도 역시 우리와 담쟁이는 서로 대립되는 특성을 보이는 존재들이야.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때 담쟁이가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겠어. 그런데 여기 여럿이 함께 손을 잡는데 뭔가 협력하고 단결하고 연대하는 인간적 속성을 느끼게 해주는구만. 한 뼘이라도, 요거는 조금이라도 이런 뜻이 될 거야. 그렇지, 담쟁이는 한 줄기에 여러 잎들이 연결된 것처럼 보여. 그리고 아무래도 이 시인이 협력, 단결, 연대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 담장의 모습을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 재해석한 걸 거야. 그런 협력, 단결, 연대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것 같아. 꼭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마땅하다라고 하는 또 당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어지.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절망을 다 덮는다? 요거는 바로 시적 화자가 희망하는 상황인 거지. 즉 절망을 극복한 상황인 거야. 그런데 푸르게라고 말하고 있어. 사실 이 절망이라고 하는 상태는 어둠, 암울한 상황인 거야. 그런데 이 푸르게는 밝고 맑은 상태인 거지. 이것은 바로 대립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게 돼. 결국 푸르게라고 하는 색채어를 활용해가지고 밝고 맑음의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바로 희망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구만.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몸하고 놓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만큼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 인내심을 보여주고 있네. 절망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결의 태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지. 그러한 대결의 의지를 갖다가 중단 없이 인내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담장이의 속성을 엿볼 수가 있어.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저것은 벽이라고 뭐뭐하고 있을 때, 요것은 이전에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이 구절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련과 숨이 상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 왜냐하면 반복, 변주해서 표현한 것이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 이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겠지. 그리고 여기 고개를 떨구다라고 하는 말은 좌절, 포기, 체념의 태도를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병을 넘는다. 잎 하나가 잎 수천 개를 갖다가 이끈다라 그랬거든. 그렇게 본다면 이때 잎 하나는 선구자의 이미지로 그려졌구만. 그렇지. 처음에는 담쟁이 잎 하나였을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잎이 수없이 많잖아. 그것을 갖다가 선구자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구만. 그 벽을 넘는다라고 했어. 이건 완전한 극복을 갖다가 보여주는 시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하는 상태가 된 거야. 그것은 넘을 수 없다고 고개를 떨구는 거하고는 정반대되는
모습인 거야. 아무래도 요때 이 고개를 떨군 것은 우리겠지. 그렇게 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우리와 담쟁이는 역시 또 대립되는 태도를 보여주는 존재들인 거지.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 같아. 그러니까 담쟁이가 벽을 오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결국 도전, 싸움, 극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계속해서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놓지 않거든. 역시 계속된 담쟁이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러다가 여기 와서 결국 그랬거든. 이것은 마침내 라고 하는 의미로 일종의 끝, 마무리를 갖다가 의미하잖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는 그 담쟁이라고 하는 자연물을 갖다가 관조하고 속성을 파악한 것이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네. 왜 그러냐면 이 시에서 보면 담쟁이는 우리와 대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즉 도전하고 있고 우리는 좌절, 절망하고 있단 말이야. 바로 이러한 긍정적 가치를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